prospect. 프로는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고 스펙트는 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 미래를 미리 쳐다보고 사전에 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미래 이제 전망인데 얘가 형용사로 프로스펙티브라고 그래. 그럼 여기다 이게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에서 전망이 있으니까 프로스펙티브 커스터머라면은 얘가 잠재 고객이에요. 근데 프로스펙트가 명사로 이 잠재 고객의 뜻이 있다는 거지. 전망이나 가능성 말고 이렇게 하나 부문에 사용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나 해주고. 그래서 손을 댔으니까 우리 스펙트들하고 조금 어려운 걸 몇 개만 볼게. 일단 쉬운 거 먼저. 인스펙트는 우리 말 그대로 이거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다. 그치? 그래서 인스펙터가 조사관이나 이런 거잖아. 이거 말 그대로 안으로야. 그 다음에 리트로스펙트라고 하지. 우리가 리트로스펙트에서 리트로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트로야. 그럼 얘는 위에랑 반대로 앞을 미리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거, 백. 그래서 이게 기억하다, 회상하다가 돼. 리트로스펙이지. 그 다음에 또 좀 수능에 나왔던 걸 인트로스펙티브. 얘는 이제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로 인트로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얘도 한두 번은 얘기하긴 했었어. 요 인트로는 인투잖아. 안을 들여다보는 게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본다 해서 이게 자아 성찰적인 또는 뭐 자기 반성적인. 그래서 좀 확장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장래라는 게 곧 있으리 이제 프로스펙티브까지 있었어. 그 바로 밑에 보면 slip away라는 게 슬립이 미끄러져서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disappear 사라지다. 그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fabricate, fabricate. 얘가 만들다라는 뜻이 기본인데 거기 이제 지문에서는 꾸며내다, 날조하다라고 써서 거기를 표시를 해보고 두 개를 더 기억을 해줘야지. 꾸며내다, 날조하다. 메이크업은 원래 구성하다인데 얘도 꾸며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invent도 좋은 뜻만 있는 거 아니라 처음 만드는 건 다 invent란 말이지. 이걸 하나의 어구처럼 외워주면 되겠다. 변명을 꾸며내다, 날조하다, 꾸며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interested party가 있는데 원래 그 interest라는 말도 명사로 관심 있는데 얘가 이해관계라는 뜻이 있고 interest 이해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은행에 그 이자 있잖아. 이자율. 그 이자율 할 때 그 이자지, 이자. interest rate 이자율이니까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지. 보통 쓰이는 게. 그래서 interested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고 party가 당사자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interested party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걸로.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봐. 먼저 봐봐. 일단 그 포모라는 개념은 요즘에 여기서도 나오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도 누구는 뭐 돈 벌었대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나? 나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지금 거기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게 왜 최근에 더 강해졌냐면 SNS 때문에. 그치? 맨날 이렇게 뭐 SNS 보면 돈 뭐 1억 벌었어요 막 이렇게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없는데 뭐지?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트렌딩 유행하는 심리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대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배경 지식상으로 없었어도 고등학생들한테 다 풀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풀어주겠지. 이게 인지된 희소성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야. 뭔가 희소하다, 막차 타야 된다 이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팩트는 역할은 두 가지 정도 가능한 거잖아. 초반에 나오면 그러니까 인팩트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100% 같은 내용 다시 말하기, 즉 다시 말하면 강조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쪽에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뭐 역접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단데 읽어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였잖아. 즉 다시 말하면이지 희소성 오류라는 거는 흔한 현상이다 해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좋지 않은 거겠구나
라고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같은 말 2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아니면 여기도 여기서 연결돼야 되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네. 이제 기존에는 얘를 여기다만 썼기 때문에 이거 좀 특이한 패턴인데 같아야 되겠다, 이 유형에서는. 그지? 역접은 안 되겠다. 그런 문제 출제한데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하여간 그 포모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희소성 오류라는 거지. 희소성 오류. 일단 좋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네버데레스야. 역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행동은 종종 순수한 합리성, 이성으로부터 요거 종종 나올 수 있지. 이제 2학년이니까 디비에이트는 일탈하다. 그래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합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는 비이성적인 거니까 안 좋은 거 맞지? 그러면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있으니까 일단 A는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고, 기억해, 명사는 디비에이션이야. 일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역접으로 그러나 그 이펙트, 효과는 매우 사실적일 수 있다. 아, 좋진 않지만 그런데 사실적일 수도 있다.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뭐 효과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예시거든.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 그래서 에이전트는 대리인, 대행인. 근데 또 중요한 뜻은 행위자라는 뜻이 있었다고. 얘가 요거는 관심이 있어 하는 구매자가 있었던 거지.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즉, 왜 부동산 사러 들렸는데 저렇게 헤지테이트,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시가 일단 뭐 가능하다고 보여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거 앞을 보기보다는 일단 2개 다 보고 선두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뭐 그거랑 관련해서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이거 단어를 알아야 돼서 더 프로스펙트가 명사잖아. 더가 있으니까. 그럼 저게 아까 미래 전망이 잠재적 전망이 거래를 닫았다, 거래를 성사시켰다.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저게 잠재 고객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건 좀 그게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가 있으니까 앞에 고객님이 나오셔야 되잖아. 여기 고객님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된다 해서 C가 먼저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지?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거래를 한 거야. 거래를 닫았다는 게. 그래서 일단은 망설이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고객이 오셨는데, 이제 보는 데서 전화하는 걸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전화, 이렇게 가짜로 하는 이런 느낌이거든.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말하기를 런던에서 의사가 봤다, 땅을 어제 많이 좋아하는데 넌 어때? 뭐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이런 느낌. 여러 사람이 자기의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다. 계약금 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런던에서 의사는 가끔 그게 교수도 되고 은행 가도 되는데, 물론 fictitious, 허구다. 픽션에서 나온 말이니까 가짜라는 거지. 가짜인데 효과는 실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즉 얘가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걸로. 그래서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지? 논리적인 접근법은 뭐냐? 결정을 할, 그 땅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할 논리적인 접근법은 반드시 뭘 기반하고 있어야 되냐면 개인의 진정한 이해관계, 그리고 set price는 이게 PP니까 설정된 가격, 그지? 정해진 가격, 거기에 기반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요것도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 뭐뭐하고 독립적으로라는 게 우리 작년에 많이 봤던 독립적이다는 거는 관련이 없는 거야. regardless of요. 뭐뭐와 상관없이지. 독립해서 상관없이. 이런 꾸며낸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관한 꾸며낸 이야기 영향받지 않고 오직 나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타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휩쓸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요거잖아. 논리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접근법에서는 벗어난다. 종종. 그치? 그래서 the prospect decision, 잠재 고객의 결정은
희소성이라는 심리적 개념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리고 콤마 which makes니까 단수니까 문장 앞에 문장 전체라고 봐야지. 그리고 그것은 저렇게 영향받은 것은 그 잠재 고객이 느끼도록 만들어요. 기회가 제한돼 있고 사라지고 있고 미끄러져 없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을 촉발을 시켜요. 뭐 트리거나 커즈 같은 거지. 오형식이요. 걔네가 조치를 취하고 거래를 하고 비록 뭐라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이성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좀 잘 파악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법적인 것도 항상 활용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내용이 먼저라 할지라도. 그러면 호모는 희소성 오류야 이렇게 해서 예시가 있었는데 얘가 잠재 고객이 그 결정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허구의 고객이 등장을 해서 즉 요게 희소성이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주잖아. 요거는 약간 이제 추가적인 얘기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허구의 고객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역접을 줘서 허구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효과가 있음. 그지?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즉 얘가 어떻게 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이해관계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으로 이거 좀 좁네. 역접으로 흐름을 바꿔가지고 인간의 행동은 종종 어떻게 저렇게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잠재 고객은 우리 인간의 행동은 희소성의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은 결국은 뭘로? 이게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를 유발한다. 뭐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소재별로 나눠보게 되면 주제문을 쳤잖아. 그지? 이렇게 하나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성사됐다. 라는 것까지 예시를 마무리 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충 설명을 자기 말로 쭉 해주는 거잖아. 물론 뭐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내용을 나눠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문법은 없어. 여기는 문법은 없어서 그냥 그 단어만 몇 개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볼게. 95, 32페이지 Astronomical Event 천문 영상. 그래서 뭐 거기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천문이라고 하는 거를 Astronomical이라고도 하고 Celestial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앞에 나오는 아스트르가 A를 T하고 R 사이로 집어넣으면 스타가 되니까 아스트르 들어가는 거는 다 별과 관련된 말이다. 그거였었지. 두 번째 단어를 볼게. 트랜지트 보통은 이제 환승이거든. 환승. 근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통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환승이다 보니까 운송이나 교통체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른쪽 단어 그 트랜지션을 봐. 이거 많이 봤던 작년부터. 트랜지션은 변화인데 우리가 이제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시기를 과도기라고 하거든. 그걸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란 뜻은 그 뜻이요. 오케이? 이행, 변화. 그 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서 directly라고 하는 게 직접 간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접 곧장 일직선으로 그 뜻으로 여기서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네 줄 더 내려가서 time 있잖아. time이 시간인데 여기서는 시간을 측정하다로 사용됐어. 문맥으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듯. 시기를 맞추다도 되고 시간을 측정하다. 그래서 왜 우리가 untimely 하면 시기적절하지 않게 또는 때일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determine은 사실 여기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원래 결정하다 또는 determine 투부정사면 결심하다인데 그 뜻이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리를 결정하다 해서 거리를 측정하다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런 면에서 두 줄 더 내려가서 value도 값이야, 값, 측정 값.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measurement는 측정을 얘기하거나 또는 측정 값을 얘기하기도 하지. 그래서 measure가 오른쪽에 측정하다라는 동사니까. 근데 measure가 명사 뜻일 때는 측정의 척도나 기준, 스탠다드, 크라이테리아, 그지? 그 뜻도 기억을 해주고, 하나 더 밑에 bounce가 공 튕기는 건데 빛이 튕기는 게 반사, reflect잖아. 뭐 그 뜻으로 또 여기서 사용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봐. 일단 제시문을 보면 the answer he arrived at, 관계대명사 목적격 빠진 자리, 그가 도달한 답은 by that calculation, 그 계산에 의해서. 의미가 있네. 그게 이제 5,600만 마일인데 그거는 거의 10배가 더 컸다?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앞에는 그 계산에 해당하는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답이 다른 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니까 어떤 이제 기존의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뭐 이거에 따른 그 다른 것에 대한 뭐 파급 효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오 대단하다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렇게 되면 보통 논란에 휩싸이게 되긴 하잖아. 보통은 일단 그 정도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전 문장이 좀 그런 게 뭐야? 이렇게 왔는데 콤마 찍고 막 해서 물음표가 있어서 의문문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용도, 즉 무슨 소용, 이 금성의 통과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콤마는 뭐냐면 동격인 거지. 금성의 통과가 뭐야? 풀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금성의 환승이야?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 관계사가 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금성의 통과라는 게 독특한 천문 현상인데, 천문에. 근데 거기서 금성이 between A and B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를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거래. 그래서 이게 보면 의미적으로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지구,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금성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지. 요런 상태고, 그럼 이제 지구에서 이 금성의 위치를 목격을 태양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시점이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구나. 여기서 얘가 태양이 밝게 빛나니까 하나의 검은 점으로 보일 거 아니냐? 그게 그 책에 있는 그 그림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좀 지나가는 게 저 금성이다 이거지. 이렇게 관측을 한 거야. 여기까지 개념을 좀 이해해 보면 된다. 이거를 이제 금성의 통과라고 한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통과하는 동안에 이 금성은 보여질 수 있대. 지구로부터 뭐로? 그래, 작은 검은 점으로. 근데 어떤 검은 점? 움직이고 있는 거지. 어디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얼굴이니까 태양의 서피스, 표면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뭐 그런 느낌이요. 일단 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계속 쭉쭉 가면 되죠. 계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인가 물어봤는데, 그런데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는 금성의 통과라고 하는 게 단순한 천체의 움직임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즉 천체의 움직임 그 이상이었다.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쪽 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 이게 하늘, 천체. 그래서 천체, 형용사, 명사에다가 에러에 붙이면 형용사가 되니까 천체였었지. 저걸 아까 좀 어려운 말로 celestial body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1639년에 천문학자 제레미 모 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우주의 사이즈 크기를 증가시켰대. 뭐 함으로써 저 트랜짓 저렇게 통과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아직도 측정은 안 한 상태예요. 계속 가면 돼. 측정했네 이제. 여기서 집중 좀 해야 되는 상태지. 측정을 했어요. 천문단위라고 하는 건데 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 봤을 수도 있을 거야. AU, Astronomical Unit. 그 천문단위가 뭐야? 풀어줘야 되겠지. 천문단위라는 거는 거리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그러면은 천문단위는 이거를 중심으로 연결해야 되겠지? 중점 기준으로 하면 요게 지금 AU가 되는 요런 느낌인 거네. 그치? 요거를. 그래서
그걸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타이밍을 한다는 게 뭐야?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지? 얼마나 오래 금성이 시간이 걸렸는지 이동하는데 태양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두 개의 다른 지점 위치로부터. 그래서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뭐 요 시간 딱 이동 시간 측정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있는데 ing니까 또 이거 보는 순간 요거구나 또 이거 함으로써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측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했어. 트리고노메트리 앞에서 한번 했었다? 삼각도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대. 얼마나 멀리 태양이 있어야 하는지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하다라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측정하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은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 시간을 해가지고 요 삼각도법이라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요 거리를 구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느낌인 거 같지? 그래가지고 약간 측정도 한 거네? 오케이. 측정 2번 했어. 그 다음에 로보트란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항상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이 바뀌면 또 집중을 해야 돼. 다른 놈이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천체 물리학자고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with that one value 바로 그 하나의 측정 값과 함께 측정한 값이 있어야 되겠지. 저 사람, 또 다시 앞에 있는 사람이 태양계를 확장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측정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more recent measurement는 보다 최근의 측정치. 소재가 확실히 좀 바뀌었지? 앞에는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건데 현재 측정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그가 안 나와요. 그지? 그래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2명밖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측정은 해야지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그 정도만 이제 문제풀이 자체는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다 최근의 측정값은 얻어진 거, 성취가 됐다는 게 태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게 이제 무선 그 신호, 라디오 웨이브는 무선 전파지, 전파. 이게 파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무선 전파지. 무선 전파를 튕겨내는 거니까 뭐 저걸 굳이 뭐 반사란만 안 써도 이해 되잖아. 갖다 쏴가지고 맞고 돌아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로 이제 얻어진 거고, 그리고 타이밍 역시 시간을 측정한 거야. 역시 병렬 구조는 그대로 나온 상태지. 그러면 여기도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을 재. 어떻게 시간을 재냐? 얼마나 오랫동안 끊어줘야 돼? 시간이 걸리는지 그 무선 전파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만들어냈다 더 큰 정확성을, 어떤 정확성? 이 사람 방법보다. 즉, 저 천문 단위가 현재는 대략 93밀리언 마일즈다. 그래서 그럼 저게 93밀리언 마일즈고 이거는 아까 이 사람이 측정했던 거는 56밀리언 마일즈, 뭐야 더 커졌네? 뭐 이런 느낌이 되긴 하는 걸로.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이게 별거 없거든? 이렇게 가서 일단 금성의 통과라는 게 결국은 무슨 용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역접으로 뭐 처음에 두 문장 도입 부분이니까 일단 알리면 될 것 같지? 역접으로 뒤집은 다음에 저게 역사적으로는 유의미하다, 그지? 라고 한 다음에 17세기에 저 천문학자 하나가 있었어. 얘 또 뭐 이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얘는 천문학자고 아까 얘는 천체 물리학자고 약간 달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 금성의 통과를 사용해서 우주의 크기를 확장을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천문 단위를 측정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 아니야? 하나는 그 금성의 어떤 통과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삼각도
각도법인가를 사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측정을 했다는 거지. 시간도 측정, 거리도 측정. 그래서 그 계산 측정치에 나온 값이 뭐였냐면은 56 밀리언 마일즈야. 이렇게 5,600만 마일. 그래서 이게 그 당대의 개념보다는 좀 더 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천체 물리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 값으로 가지고, 그죠? 요 값으로 태양계의 크기를 역시 확장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그 측정치는 얘는 이제 뭐 무선 그냥 최근 측정이라고 하자, 그지? 최근 측정은 결과만 얘기하자.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거든.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93 밀리언이다. 93 밀리언 마일즈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2배가 더 나온 걸로. 뭐 이렇게 내용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도입 부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잖아. 뭐 이렇게 돼서 또 내용 자체는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걸로. 여기까지 이해된? 이거는? 그래서 얘는 여기도 문법이 없어. 오늘 세 번째 것만 문법이 좀 있는데, 요 배수사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as, great as 이래도 되지? 그래서 요거 빼고는 없어, 여기도. 그래서 또 바로 다음으로 가보면 돼. 역시 수학을 잘해야 돼. 이런 거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다는 거 아니야? 관측하고. 36페이지로 가볼게. 자, 여기에서는 둘레 6번째 줄에 버라이어티가 여기서 종류로 사용됐어요. 다양성 말고 종류. 그 다음에 그 세 줄 더 내려가서 듀티라는 게 원래 이제 의무란 뜻 있는데, 여기서는 임무나 근무로 사용됐고, 우리 공항 가면 듀티 프리 면세점 있잖아. 세금이란 뜻도 참고로 있다. 그 다음 두 줄 더 내려가면 요게 지금 그 고고학 얘기거든. 그래서 고고학 유적지가 그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archaeological site라고 자주 나오거든. 그리고 알아도 개념은 고고학 유적지야. 당연히 고고학적인 장소니까 고고학 유적지가 되는 거고, 고고학은 archaeology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둘레 5줄 내려가면 인류학자 있잖아. 인류학은 anthropologye예요. 차이가 좀 있어? 많이 나오더라, 생각보다 이쪽 소재에서는. 근데 쟤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그냥 뭐 저거를 우리가 엄청 구분하기보다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애들 아니냐, 그치? 뭐 anthropologist든 아니면 archaeologist나. 그 다음에 거기서 그 anthropologist에서 세 줄 더 내려가면 organized인데, 이게 조직된, 구성된, 근데 본문에서는 체계적인, 정돈된 요 뜻. 어차피 이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더 내려가서 excavate 동의어 unearth. 이게 이제 그러고 요런 소재에서는 그 말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잠깐만 실판을 보면 excavate 같은 경우에는 ex는 out이야.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cave, 동굴이다. 그 동굴 안에 있던 걸 동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발굴하다가 되는 거고, 이건 out이고. 그래서 얘가 unearth가 되는 게 땅 파다요. 이게 earth가 땅이잖아. 땅 판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쪽 소재에서는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보고, 문제는 되게 쉬워. 한번 해봐. 이거 역할이 중요하잖아. 우리 아까 봤던 얘기인데 이 역할이 뭐야? clearly 강조요. 제가 강조. 그래서 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인팩트 있잖아. 얘가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에서 문장 풀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였었단 말이지. 이거 같은 내용 말 바꿔서 다시 얘기하기잖아.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거요. 뭐 저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인팩트 말고 뭐 ineffect 사실은 뭐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뭐 이런 거, 이런 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뭐 clearly, 분명히, certainly, 확실히, 사실은 actually, 이런 게 다 강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 두 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in other words잖아. 앞에랑 같은 얘기니까 여기 먼저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고 맥락 상황을 좀 알아야겠으면 올라가서 조금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 이거 먼저 볼게. 이걸 답이 나와. 충분히. 여기 보면 엔트로팔라지스트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이게 뭐야? 니안데르탈이라고 읽는 네안데르탈인들인데 또 동격으로 얘기해주지. 얘가 뭐냐면 인간의 한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우리 자신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지. 브랜치 오프 가지치기에서 나온 거니까 오픈 분리 이탈이고 하퍼 밀리언 일서고 50만 년 전에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얘네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요? 어디 동사가 어디 있지? 브랜치 오프 그다음에 드라이브가 되겠지. 유럽에서 100,000 years니까 05개니까 뭐 10만 년 동안 번성을 했어. 하여간 요거 되게 다 이렇게 수식어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어떻게 됐다? 다이오프니까 죽어서 떨어진 거니까 멸종했잖아. 우리 알다시피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이 덜 조직적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문맥상은 덜 체계적인 것처럼이 좋지만 하여간 뭐 덜 구성됐다? 덜 조직적이다? 이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원시적인 조상 즉 호모사피엔스보다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할 때냐면 by excavated remains 여기서 remains 명사니까 나머지 거가 아니라 유적의 잔해를 얘기하는 거 유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발굴이 된 유적들 뭐 이런 걸로 판단할 때지. 뭐에 더 메시가 이거 비교급이잖아. 원래 이제 y 들어가야 되잖아. 엉망이잖아. 지저분한 엉망인, 그치? 무질서이잖아. 이런 네안데르탈인들의 유적지의 잔해들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러면 네안데르탈인들이 멸망을 하게 된 이유는 멸망보다는 레스 올가나이즈하고 메시에서 그런 거네. 그치? 다시 말하면 빈칸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음에 틀림없냐? 2점인데 원시인들 이거 우리 인간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의 뭐에 대한 싸움? 생존에 대한 싸움. 그러면 생존이 됐다. 얘네는 멸종했다. 반대되는 게 하면 저거잖아. 그럼 이거에 반대말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지. 올가나이즈드. 그지? 조직된, 뭐 구성된, 뭐 정돈된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충분하잖아. 이거 가지고.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일단 빈칸은 원시인들의 생존 유리하게 해준 거고 방어 뭐 전문화 특화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시면 우리가 하다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뭐 어휘도 그렇고 빈칸도 그렇고 자꾸 협력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치? 협력은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적 도구 사용도 나온 적이 없고 특정 유형의 질서에 대한 선호 일단 괜찮을 수 있어. 정리정돈 질서니까. 그 다음에 5번은 하이진 위생이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선지가 쉬웠다 이게. 그럼 위에 내용은 내용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밑에 문제풀이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요거 문법을 잠깐 다시 보면 얘가 요게 왜 우리 조동사 다음에 have pp 항상 상기를 해줘야 돼. 나오면은 중요한 거는 일단 뭐였다요? 얘가 과거로 해석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조동사가 저기 must 말고 would, could, might가 쓰는 경우에는 얘는 가능성이 두 개가 되잖아. 해석은 과거지만 실제 과거에 발생을 했다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가정법이 되는 거잖아. 내가 작년에 뭐 했더라면 뭐 했었을 텐데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저걸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제 요쪽 소재 있잖아. 뭐 고고학에서 원시인들 나오고 뭐 유적 이렇게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얘보다는 may야.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유적의 증거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또 뭐 유적의 증거보다는 저희가 좋겠구나. 우리 인간은 생존했으니까 그죠? 이점이 됐을 거다라는 건데 보통 이쪽 소재에서는 may have pp를 많이 쓰는 게
이거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유적 가지고 추측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할 때는 그냥 이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저 뉘앙스 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정법은 아니구나 생각하면은 뭐 헷갈리진 않아. 올라가서 내용을 보면 한때 시기가 있었어. 어떤 시기냐면 세상이 엉망, 뭐 무질서 이런 걸로 가득한 시기가 있었고, 태초에는 엉망. 근데 인류가 함께 왔다가 얘가 그냥 나타났다. 뭐 함께 오다 되는데 컴물롱 나타남, 등장, 인류 두둥. 그래서 이 프리히스토릭도 역사 이전이니까 원시인들이잖아. 역사 이전의 인간들, 원시인들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각을 먼저 해보면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과거로 해석하는 것 뿐인 거잖아. 그치? 원시인들이 처음에는 유의미하게 덜 엉망이지는 않았었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보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시인들이 다른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유의미하게 상당히 덜 지저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비슷하게 지저분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를 잠깐 가볼게. 이 문장을 문제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1번 문제 있지. 그거 한번 해봐. 여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significantly를 nearly로 바꿨어. 원급 비교로. 뭐 똑같은 겨. 인간들, 초기 인간들, 동물들 거의 유사하게 엉망이었다 해서 그냥 as 그냥 들어오면 돼. 근데 차이가 여기서 significantly가 부정이 붙은 거고, 여기 이제 약간 이중부정의 느낌이 살짝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다가 비교급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볼 거야.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 보고 갈게. 얘네들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유의미하게 덜 엉망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냥 큰 차이가 없었다지. 그지? 큰 차이가 없이 엉망이었다, 어질러웠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서서히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소재가 좀 바뀌긴 한 거지. 흐름이 바뀌어요. 인간이 능력을 발달시켜요. 어떤 능력이냐?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요게 병렬로 이렇게 세 가지 병렬 나온 거, 세 가지에 대한 능력. 첫 번째는 버섯을 독성이 있는 거, 독성이 없는 종류로 분류하는 능력. 그럼 이게 처음에 여기만 봤을 때 메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잘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산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분류한다는 거니까 좀 정리정돈 개념보다는 체계화한다는 개념이 좀 더 맞긴 한 거지. 인간이 두뇌가 있으니까 체계화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해석적으로 킵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헌팅 그라운드라는 게 명사잖아. 근데 얘는 형용사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능력이 되겠지. 이거는 사냥하는 땅이니까 사냥지. 프리오버는 멋멋이 없다니까 인간의 흔적이 없도록 유지를 시켜요. 근데 인간의 흔적이라는 거는 그치, 먹잇감한테 경고신호를 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거기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치우면 또 와서 또 잡아먹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드 듀티. 그러니까 왜 얘네들은 원시 사회니까 동물도 그렇고 다른 부족에서 우리 와서 뭐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얘네들 교대 근무를 했나 보지. 그지? 경비 업무에 대한 교대 근무를 스케줄링 하기도 하는 게 교대 근무지. 시프트라는 게 여기서 명사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뭔가 스케줄도 짜고 정리정돈 뿐만이 아니라 분류도 하고 이런 능력들을 만들었다. 요거는 뭐 분류 능력은 아니지만 정돈 능력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archaeological site, 고고학 유적지인데 요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동사가 되긴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바꿔도 돼. 그걸 직역을 먼저 하면은 또 이쪽 소재에서는 date back to란 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 150만 년만큼 멀리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dating back 전치사 to 이렇게 해도 똑같아. 이건 이렇게만 쓰고 이렇게만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go back to라고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15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고고학 유적지는 뭘 나타내 주냐면 초기 인간이 음식을 위한 저장 공간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ended, 또
뭐 또 만들었냐? 이렇게 두 번째, 2만 년, 기원전 2만 년 무렵에는 일부 수렵 채집인들은 가졌는데 분리된 공간을 가졌대. 먹는 데 따르고 요리하는 데 따르고 쓰레기 버리는 데 쓰레기장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는 여가 활동을 위한 돌 깎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뭔가 공간 분리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소재별로 나눴을 때는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들 해서 뭐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누면 되긴 하겠다고. 이해되냐고? 그래서 이게 태초에는 이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거의 둘 다 무질서했어.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바뀐 다음에. 그런데 그 초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체계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체계화하는 능력을 발달을 시켰어. 이게 그냥 다 그거야. 체계화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그거와 그 유적지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그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용도별 공간 분리까지 해주시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초기 인간들이 했는데 네안데르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덜 체계적이었고 체계적이어서 멸종. 반면에 사실 여기 반면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저거를 여기서는 clearly라는 말을 써줬어. 같은 말 두 번 해주기로.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의 질서라고 하는 게 좋겠구나. 정리보다는 오더라고 했어서.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선호가 생존의 이점들을 제공해줬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해석적인 것 때문에 그 날레스덴하고 노레스덴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이것만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그럼 일단 낮 비교급 되는 해석이 직역이었어. 그냥 얘가 얘를 더 적게 못마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었고, 노레스덴은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거 아니야. 이거 부정의 범위가 앞뒤 둘 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자. 그래서 얘를 as 반대 원급 이렇게 해보자는 거였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A가 B보다 더 적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다는 거는, 더 적게 어쩌고 저쩌고 않다는 거는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글 표현으로 뭐 못지않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이해를 좀 해줘. 개념적으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적게 못마하지 않는 거는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많은 빛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신선한 공기보다 더 적게 필수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똑같이 필수적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핵심은 빛이 중요하다. 그래, 햇빛 좀 쬐줘라. 지금 그런 얘기지. 공기도 좋지만.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어? 이 부분을 반대 원급 에즈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거의 안 나온다.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지. 여기서 또 이게 입양 부모가 되긴 했네. 양부모. 입양한다는 뜻은 거의 안 쓰인다. 채택하다가 맞지. 양부모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많이 고귀하다요. 뭐만큼? 이게 이제 출생 부모지. 생물학적 부모만큼. 이것도 원급 비교는 앞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입양 부모가 고귀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날레스덴 이번에 이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적게 뭐뭐하지 않다는 건 똑같아. 위에랑 개념은. 그러면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이다니까. 그래서 at least 적어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에 반대 개념 있잖아. not more than이라는 거 있잖아. 붙어 있는 거 있잖아. not more than. 그럼 not more than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많지 않다는 건 적어도 같거나 그 미만이라는 거라서 얘는 at most 하면은 얘가 뜻도 많아봐야 뭐 기껏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많아봐야. 이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서 8위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30명보다도 더 적지 않은, 적어도 30명 이상인
이 단체한테는 할인 요금이 뭐 허락된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로. 단체 할인해준다, 뭐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노레스덴 같은 경우는 아까 레스가 그 리테일이니까 매니보다는 머치만 이거 책 그대로 긁어 와서 그런데 머치가 좋지? 똑같이? 저 위에다 맞추려면. 그럼 앞에 거도 되고 똑같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not less than 20,000 spectator 하게 되면 2만 명의 관람객 as much as니까 얘들만큼이나 많은 애들이 그냥 강조하는 거야. 참석해 있었다? 야구장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한번 정리를 자꾸 해주긴 해야 돼. 이해되니, 요거? 이게 그 예를 좀 기억을 해줘라. 그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더띵 대신나 위치를 하고 뒤에가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가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얘는 명칭은 뭐 이제 뭐 공식적 명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되니까 주어가 동사는 것 됐으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 성격이 명사 아니야, 명사. 띵이니까 수식어니까 명사야.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규칙을 이 부분을 w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또 뒤에가 이렇게 또 되는 거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한 명사다 이래도 좋을 거 아닐까 싶어, 이야기로는. 그러면은 얘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돼?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문장 성분으로 들어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보면 that하고 what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앞에 상황상 명사가 있느냐 동사 또는 전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있으면 이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얘는 왜 안 돼? 명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사가 있어. 그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항상 전치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연결해 줘야 되니까 명사 다음에 왓절이 나오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였잖아. 반면에 동사나 전치사가 오면 목적어든 보어든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둘 다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뒤로 가서 구조를 봐서 얘는 접속사가 되니까 완전한 구조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가 불완전한 구조를 본다 라는 게 이게 가장 이제 대전제였었잖아. 이거 항상 상기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요게 지금 그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에서 뭐 좀 추가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동격절 얘기가 나왔는데, 쟤는 또 뭐 이럴 것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 동사 다음에, 이게 뭐 타동사든, 자동사든 다음에 대시 나오고, 뒤가 구조가 완전하다요. 그러면, 요때에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명사절 접속사지. 맞지? 목적어나 뭐 부호로 사용되는. 근데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사 목적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구조가 나왔어. 그럼 요때 요 대신 관계대명사지, 그지? 그런데 지금 저거 있잖아. 쟤네들은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는데 뒤가 구조가 완전하게 되셨어. 그러면 요때 대신 동격의 대시라는 거지. 동격이고 명칭은 접속사야. 그래서 뒤가 구조가 완전한 거고 얘는 관계대명사는 수식어야. 그러니까 해석도 사실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였었어. 이 주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다라는 것인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거여가지고 의미상의 차이도 약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가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인댓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원칙은 전치사 플러스 대신 그냥 쓸 수 없다가 되는데, 또 특이하게 저렇게 그 인댓 같은 경우에는 뒤가 얘는 또 접속사니까 뒤 구조는 완전하게 나오는데, 얘는 이게 사용이 되려면 뭐뭐 한다는 점에서 면에서 라고 해서 이거는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걸 해석을 가지고 이걸 풀으라고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통 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내줘야지. 이렇게 기출은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저기에서 써놓은 것처럼 만약에 인위치로 하면 뒤에 구조는 완전할까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석상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거 너무 에바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하여간 이건 해석이 다르다는 걸로 나중에 풀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면 되긴 하겠다. 기출은 이렇게 됐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요게 개념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긴 지워도 되지? 여기 지운다. 여기에서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뒤에 구조 얘기할 때, 이게 다 대명사고, 다 부사니까, 특히, 우리가 해석할 때도, 요거 다 요거잖아. 여기 다 후가 있잖아. 위치가 있고, 에버를 빼고,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whenever도 when이잖아. where이고, how잖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모양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완전한 구조지, 당연히. 그지? 전 명구니까, 이게 이런 거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구조적인 거 판단할 때 이 모양 가지고 생각한다. 라는 거였고. 그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봐, 여기는. 그래서 모양은 확인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얘기야, 다시. 뒤에 이제 명사가 있어. 다 대명사. 그지? 그러면은 뒤가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끄는 문장은 일단은 불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불완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제 자체도 문장 성분이 되니까 또 제가 전체 들어가 있는 문장도 제 빼면은 또 불완전하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공식처럼 하나 얘기를 하자면, whatever가 있다 칠게. 주어 동사 있으면은 얘가 와시니까, 그지? 주어가 하나 없거나 목적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와시니까 이렇게 명사가 하나 없어야 돼. what 대신에. 그지? 얘 이끄는 문장 자체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절로 사용됐어. 그 문장 전체에 동사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전체로 봤을 때도 또 얘가 이끄는 문장 빼고 또 불완전하고, 또 요 얘 안에서도 뭔가 불완전하고, 이렇게 두 번의 불완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일 때 이 부분 해석은 든지였었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some of the courses, 과정 중 일부. 어떤 과정? 여기 미리 표시해놨지? 내가 수강한 과정, 지난 학기에. 걔는 되게 유용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whatever가 아니라 이건 쉬운 걸로 지금 줬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 경우에 주어, 문법상의 주어는 정확히 뭐예요? 예제, courses. 그래서 복수동사가 온 거지. 왜 이게 부분 표현이라는 건 of D가 진짜 문법상의 주어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저 정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은 얘는 어쨌거나 관계대명사 절이었는데, 얘는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전 명구 명사 역할하는 문장, 이런 거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하는 문장 들어가려면 대절은 안 되니까 왓절이나 웨덜절이나 의문사절 세 가지만 가능한 거였잖아. 이거 이제 역시 불완전하니까 네가 말했던 것 이렇게 되겠지. 그지? 불완전하다. 그리고 얘가 또 없어도 문장 전체도 불완전하다. 문장 성분 중에 하나, 또 전치사 목적어 중에 하나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번에는 뭐냐면 역시 후가 왔기 때문에 동사 바로 나와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의주동이지 선행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메시지를 남겼는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우리 교과서에서 간접의문문 할 때 의주동 할 때 겁나 얘기를 했었던 게, 야, 이게 의문사에서 주어가, 얘가 의문사가 주어 역할 이렇게 되게 되면 얘 자체가 의문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 주어 역할도 하니까 바로 동사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이것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지? 보통 강조를 한다. 나한테 듣지 않았더라도 보통 강조를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she knows 이렇게 하고 간접의문 만들 때 who broke the car 이렇게 하자고. 윈도우 하면 또 길으니까. 그러면 이걸 애들이 의주동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who the car broke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때는 해석해서 이건 누가 주어가 되니까 그대로 쓰는 거잖아. who broke the car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주동 이거는 주어가 아니야. 목적어라고. 그래서 누가 차를 부셨는지 요런 어순 때문에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요게 뭐 그런 어순이기도 하다. 뭐 사실 이건 이제 어순적으로 좀 더 중요할 수 있긴 하겠는데.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를 봐야 되잖아. 사실 우리가 이쪽은 그래도 좀 봤는데 복합관계사가 빈도가 높진 않고 근데 그게 또 나오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똑같아. 복합관계사도 그냥 똑같은 거야. 에벌 하나 들어간 것 뿐인 거야. 에벌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 명사절하고 부사절 다르잖아. 그래서 일단 위에 거는 일단 명사절이지. 왜냐면 이 동사의 목적어니까. 그지? 그리고 또 여기도 what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또 불완전하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사 역할하는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든 보어든 할 때 이 부분을 든지라고 해석을 하면 너는 가져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뭐 여기를 보통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거의 상대 개념은 뭐예요? 뭐 however이나 이런 거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얘는 완전한 구조, 얘는 불완전한 구조에서 구조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니까 저걸 whatever, whoever 이런 건 좀 그렇지. 그치? 저걸 해석하는 거지.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그 다음에 얘는 하여간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인데 얘는 부사절이잖아. 이건 독해적으로 중요하잖아. 이렇게 했을 때 부사절일 때는 아무리 뭐뭐한다 할 요 부분을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거잖아. 그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가 요지가 되는 올도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지. 양보 역접이라고 하는 주제문으로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때 요 whatever는 우리가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요쪽이란 말이지. 그때 뭐 어쨌거나 뒤에 구조는 이렇게 있으면은 no matter what 이렇게 what이 들어가니까 불완전한 구조 이렇게 똑같이 나오긴 하는 걸로. 그래서 그 whatever하고 whoever하고 whichever 세 개는 두 가지 개연성이 존재하고 또 나오겠지만 뭐 whenever나 wherever, however는 그냥 무조건 이것만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요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지? 관계부사. 그럼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거 그렇게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부사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얘는 얘 빼고 불완전했는데 얘는 얘 빼고 문장이 하나 존재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완전한 문장 존재하는 거. 그럼 얘는 얘 자체가 이끄는 문장도 얘가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얘 자체가 빼고도 이쪽도 완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부사절이고 또 내가 또 부사절 안에서 또 부사절 또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줄라이 앤 오거스트가 달이다 끝.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아, 요거는 좀 관계 부사구나. 내가 순간 잘못했다. 너무 저기에 좀 전에 꽂혀가지고. 이거는 복합관계 부사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명칭을 먼저 얘기하자면 부사. 부사니까 완전하다. 얘가 이끄는 절은 완전하다. 이거 관계 부사잖아. 어떤 달이냐면, 하여간 완전해야 되겠지? 주어, 요런 거 보여? 전면구 있지만 얘는 자동사니까 완전한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뭐 해설은 또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는 좀 위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선행사가 있었는데 얘는 요거는 뭐야? 전치사잖아. 그지?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뭐가 됐어? 의주동 돼야 되겠지. 의주동. 명사절. 구조는 똑같아. where이니까 뒤에가 주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완전한 구조. 그지? 그래서 헤드오피스 본사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대. 뭐에 관한 결정? 어디에 분점을 위치가 될지에 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오케이? 이거 명사절로 돼도 하여간 얘는 완전한 구조가 나오겠고. 근데 이제 얘는 또 위에랑 좀 다른 게, 그지? 얘는 어쨌거나 명사절이니까 얘 빼면 또 불완전한 구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하네. 그지?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를 보려고 하다가 이거 얘기하려고 좀 잠깐 헷갈린 거네. 얘는 또 그냥 부사절이니까 얘 빼고 여기 완전해야 되고 또 이 안에서도 얘 빼고 여기 완전하고 여기 또 주어 자동사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도 있지만 이쪽에 해석은 두 가지가 있잖아. 이거는 긍정인 경우에는 뭐뭐 할 때마다 하잖아. 뭐뭐 할 때마다. 부정일 때 이제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가 돼서 이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또 해석이 있지. 아까 명사절은 든지랑 역점 양보 뿐이었지만
whenever하고 wherever 같은 경우에는 순접인 경우는 저렇게, 그지? 역접인 경우에만 뭐만 할지라도가다. 그럼 내가 그 쇼핑몰에 갈 때마다 나는 뭐 주차 공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 뭐만 할 때마다가 되겠지? 근데 이제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역접이네. 그래서 whenever하고 wherever만 순접, 역접 구분하면 돼. However you do it. 네가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얘도 똑같은 게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하고 또 이쪽도 완전하고. 그지? 문법 할 때는 뭐 구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however는 다른 애하고 좀 달리 형부에서 however 다 형부가 나오고 조동사 나온 케이스가 훨씬 더 많지. 저렇게만 나온 경우는 좀 드물어.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이지. 그래서 그는 동의했는데 극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고. 그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반대 개념은 뭐 whatever로 이렇게 준다거나 whatever 하면 구조가 불완전해야 될 텐데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보어잖아. 형용사 보어. 뭐 이걸 낼 수도 있고 어쨌거나 how하고 what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여기를 greatly라고 하면 왜 안 돼? 저 비동사의 보어니까 형용사가 와야 될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뭐 추상명사가 뭐 주어 사용될 때는 비동사를 뺄 수도 있다는데 뭐 문법에서 빼는 걸 뭐 내진 않을 거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맞춰만 보면은 되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그 지원이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 있는데 이거 니는 한번 참고로 봐봐. 얘가 또 어떻게 또 틀리게 되냐면은 이렇게도 내. 어순 얘기하는 거지, 어순. 그러니까 밑줄 어순으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however는 뒤에 형부를 따르고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내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내기도 해. 특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그 위치하고 what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지. 위치하고 what. 그 위치나 what은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형용사이기도 하잖아. What time, 뭐 which color 뭐 이런 거에서 얘네들 셋은 뭐 형용사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이걸 우리가 보통 뭐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 이건 뭐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겠지. 알려달라. 동사의 목적어니까 여기 명사절인 거고 어쨌거나 위치가 있어. 그지? 불완전한 구조 오는 건데 이때니까 위치북 이게 꾸며질 수도 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를 알려달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고하고 조고의 차이는 뭐냐? 얘는 그냥 목적어였던 거지. 그지? 어떤 것을 그녀가 주문했는지, 이거는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저것도 의문 형용사 위에는 밑에 그냥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치? 의문 대명사.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whichever까지만 해야지. 그러면 똑같아. 개념은 똑같아서 whichever나 whatever도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동사의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 불완전하지.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치? 어떤 신발이 가장 편안한지 편안한지가 아니지. 그럼 여기는 든지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가장 편안한 어떠한 신발이 든지 착용해라. 이렇게 가야 돼? 우리말로 하려면은. 그지? 가장 편안함이 먼저 나와야 말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형용사지만 요게 동사고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역시 동사의 전체가 또 목적어니까 든지는 돼야지. 또 착용해라.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것이 든지 착용해라.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오케이? 한글어서는 좀 그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개념을 좀 빠르게 받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에서도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역시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즉 관계대명사, 특히 관계사 같은 경우에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관계부사는 접속사 수식어 부사다라고 해서 뒤 구조가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 좀 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나? 우리 관계대명사는 이거를 관계부사도 그렇고 똑같이 관계사라고 할게 공통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 고르는 거든 밑줄이든 앞뒤 다 보는 거잖아. 일단 여기 뭐 보는 거였어? 선행사, 그치? 사람, 사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뒤 뭐 보는 거? 구조, 완전, 불완전.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바로 앞에 뭐 저거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선행사가 관계사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 그지? 특히 이제 관계 대명사야.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 선행사가 앞에 명사가 2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해석으로 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요거하고 직접 관련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도 물어보기가 좋잖아. 얘가 여기 명사가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다가 수일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무조건 앞뒤를 다 본다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볼 필요는 없어졌지. 사람, 사물 다 쓰이고 사물이니까. 그럼 뒤 구조만 완전 불완전 가면 되지. 후주는 완전한 구조여야 되니까. 제 소유격이니까 지금 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프레이는 명사같이 보이긴 하거든. 처음에 이렇게 갔어. 그리고 전치사 전명구 괜찮아. 이거 지울 거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 동사 좋고 좋아. 이렇게 갔어. 전명구 나오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분명히 관계대명사절인데 그럼 이게 주어였잖아. 동사가 어디 있어? 이거 끝까지 관계대명사 명사 나오고 관계사절로 끝나버린 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기출인데 그런 걸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얘가 동사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가 돼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래서 문장의 전체 동사는 얘다지. 그래서 저게 prey on이라는 게 뭔가를 먹이로 먹고 살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feed on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목적어를 먹이로 하다. 먹고 살다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냥 feed on이 아니라 feed 있잖아. 뭔가를 먹이다지. 그러니까 먹이다면 좀 그런데 먹이는 거야. 나 이 느낌인데 먹이를 주는 거지 이거는. 먹이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걸 먹고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 얘한테 먹이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해줘야 돼. feed on하고 feed는 구분 확실히 좀 돼야 돼.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브라 얼룩말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가장 바쁘다. 서늘한 시간, 일출일몰 이때 뭐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쟤는 위치가 돼서 불완전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된 거고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뭐 콤마 다음에 뭐 계속 그거니까 뭐 그냥 이거 아니야, 그치? 구조는 불완전하지. 그냥 바로 보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이 조합이 아니더라도 저게 밑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요하잖아. some of them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론 요렇게 밑줄이 있으면 이게 왜 첫 번째 개연성은 them이냐 it이냐 해서 앞에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판단하는 게 있어. 해석적인 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적인 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요 앞에 상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접속사가 있어서 부사절이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앞에가 when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조동사가 나왔는데 뭐 콤마 찍고 and some of them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앞에 지칭하는 대상이 뭔지를 찾는 건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도 그냥 문장, 뒤에도 그냥 문장, 다시 말하면 접속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내주잖아. 그래서 얘는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지. 동사가 2개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them은 접속사 역할을 못 하잖아. 그래서 위치가 답이 되는 걸로. 그치? 그래서 이걸 왜 학교 내신할 때도 이렇게 뭐 and some of them 복수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and some of them
드라마타이즈 뭐 이런 식으로 and하고 then하고 합친 게 which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개연성이 좀 떠올라야 돼. 이 문법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또 문법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독해가 또 더 중요하긴 하고 근데 외워주기는 해야 되겠다. 오케이? 떠올라야 돼.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밑줄이잖아. 이거는 그냥 틀렸네. 그치? 그지? 가, 콘, 옥수수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옥수수신은 신격화, 인간하면 호가 되는 거고, 에이, 제가 인간 아니냐고 미치. 이거 둘 다 가능해. 그지? 하여간, 콘만 하면 대시 못 온다는 거고. 27번도 좀 전에 그거네. 그치? 여기 비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some of, 위치 가야 되겠지. 문맥상, 저 대미 가리키는 거는 그 토일렛, 변기 얘기하는 거예요. high efficiency 토일렛. 물 적게 쓴다. 하여간 뭐 구조적으로 저래. 그 다음에 인댓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려면 해석이 뭐뭐라는 점에서 해야 되고 첫 번째는 해석 뭐뭐라는 의미에서 점에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뒤가 구조가 완전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 좀 그런데 일단 싶은 생각은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구조 자체는 이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드밴스가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진보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 앞으로 등장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얘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구조는 괜찮다. 이게 맞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관객들은, 청중들은 기다렸던 거지. 걔네 평생을 이 쇼를 위해서 두근두근 얘네들이 turn their eyes, 눈을 돌렸어요. 동시에 눈을 어느 쪽으로 돌렸냐면 방향 쪽으로 돌렸는데 가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냥 어색하잖아. 그래서 얘는 in which가 돼야지.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디렉션을 얘기한단 말이야. 즉 가수가 등장하는 방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뭐 해석이 저렇게 되는 거고 요때 in which는 뭐 where도 가능은 하겠지. in which를 디렉션이니까. 이거는 좀 해석이 들어가서 조금 그렇긴 하다, 얘가. 그래서 쟤는 개연성은 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요거까지만 해볼게, 일단. 자, 여기서도 좀 전에 다 했던 거라 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구조. 근데 그 박스에 있어.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 부사절 되고 관계부사는 완전한 구조. 부사절만 되는 거고 하우별 형부. 그 어순만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행사를 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줬을 때는. 그지? 완전 불완전만 보면 되는 거지. 앞에 어쨌거나 뭐 선행사 둘 다 사무라이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practice가 자동사다 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뒤에 전명어 나왔으니까. 타동사 아닌가요?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봐야 돼. study 뭐 이런 거 대부분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다 쓰기 때문에 앞에가 집이거든? 그녀가 집을 연습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잖아. 집에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거라 얘는 완전한 구조가 돼서 오열이 되는 걸로. 요렇게.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에버에 신경 쓰지 말고 불완전한 구조, 안전한 구조. 요것만 보면 돼, 이 문법은. 그럼 워크는 또 자동사 아니야, 일하다. 그러면은 위치에버는 안 되겠네. whenever 돼야 되겠지. 그치?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그 다음에 31번은 역시 그것도 선행사가 불필요한 거지. 불완전, 완전. people 주어 나왔어. did not say 동사야. 이게 목적어요. 그래서 저렇게 줄 수도 있어. 완전한 구조 와서 in which. 여기 I haven't got all day는 그 해설지에도 있거든. 내가 하루 모두 종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게 시간이 많지 않단 얘기야. 그지? 시간은 잔뜩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구조가 완전하다. 자, 다운표 있는 게 목적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what이 나왔네. 그럼 아까 이걸 돌아오는 거잖아. 앞에 확인해봐야지. 항상 앞뒤야. 일단 동사는 괜찮은 거 합격. 불완전하면 되는 거지. 비에르 주어 일단 나왔고, 퍼블리시 동사 나왔고, 책 목적어 나왔고. 뭐야? 그럼 콜드는 뭐지? 이렇게. 그 앞에가 주어고 동사 있었잖아. 이거는
PP겠군. 이렇게 일단 요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완전한 구조가 틀린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가? 관계대명사가 아니지. 하여간 틀렸잖아, 쟤는. 맞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틀렸다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건데, 문맥상에 또 해석을 해보면, 저게 현대 치의학이 170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피에르라는 사람이 저 책을 출간한 때였다라 해서 답은 웬이 되는 거지. 요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 거야. 그래서 고치는 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틀렸다는 거는 구조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있잖아. 완전한 구조가 왓은 뒤에 나오면 안 된다. 그지? 완전한 구조는 여기가 적어드려 있는 관계 부사나 뭐 의문 부사나 뭐 이런 애들이 써야 되겠지. 요건 저걸로 바꾸긴 해야 돼. 맞게 고치려면. 그 다음에 33번은 위에랑 똑같아.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괜찮거든? 그냥 명사절인 거고 불완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수동태는 뭐라고? 완전한 거야. 그지? 일단 또 틀린 거 아니냐. 그치? 또 제대로 하려면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보면 6개월 지나고 나서 장난감인데 장난감이 해변에 착지를 만들었다는 게 해변에 바다 위에서 뭔가 엎질러져가지고 돌아다니는 해변에 도달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 동네 캐나다 요 근처고 뭐 끝났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동격을 또 풀어주는데 얘가 3,000km가 떨어진 거야. 장난감들이 잃어버려진 곳으로부터 해서 여기는 where이다. where. 요거는 그 곳이요. 곳. 앞에가 the place where 해서 이렇게 선행사 일반 선행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저거는 저렇게 되겠다. 잃어버린 그 장소로부터 3,000km 떨어진 저 지역에서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 34번은 일단 요거는 앞에 선행사가 뭐 사물인데 요것도 괜찮았고 뭐 요거랑 해도 둘 다 사물이니까 일단 합격. 그 다음 뒤가 불완전한 구조만 나오면 되는데 live and work 이게 다 자동사잖아. 그럼 또 틀린 거 아니야. 완전한 구조니까. 그치? 그러면 앞에가 보니까 살고 일하는 거니까 선행사는 environment겠네. 그러면은 뭐 얘를 전치사를 쓰고 싶어? 이렇게 해도 되고 where 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구조가 아니라 저렇게 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안 되긴 하겠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거는 앞에 상황이 이제 왓대에서 앞을 봐야 되잖아. 여기요 동사 다음에 이어진 거요. 전면을 묶을 수 있어야 돼. 그 둘 다 올 수 있는 거야. 구조가 해야 돼. 그 볼도러라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완전한 구조잖아. 대시다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6 수식어 같은 거 항상 집어넣는다니까 저렇게. 이거는 그냥 뭐 콤마 있으니까 이거네. 그지? 그냥 저걸로 기계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저희 구조는요. 어차피 둘 다 불완전해야 되잖아. 어디가 빠졌는데요? 이 자리 목적어가 빠질 거 아니야. 그게 그지? 픽셀로 뭐 바꾸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와시네. 그 앞에 봐야지. 그냥 틀렸지? 앞에 와서 명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명사,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뒤에 구조는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뭐 대시나 위치나 가면 되겠네. 그치? that, which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 38번 앞에를 봐야지. 어땠으면 무조건 앞에 보면 동사 괜찮네. 일단 완전한 구조 나오면 되지. they are saying 불완전한 걸 이러면 안 되잖아. 어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는 앞에를 보니까 many different parts에서 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야 되니까 불완전해야 되는 거지. 괜찮네? 그지? 바로 동사는 얘기해. work together. 복수도 괜찮고, 그지? 수도 맞으니까 저게 맞구나, 선행사가. 그 다음에 B는 틀렸잖아. 전체사 다음에 대해서 못 온 다음에 아까 인덴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불완전하잖아, 바로. 그치? what 가야지, 뭘 what 가는. 이렇게 이런 거지, 뭐. 그치? what is happening. 요거야, 잉?